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에 살고 계신 김기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60대 주부 김기선이라고 합니다. 특별할 것 없이 평탄한 결혼 생활하여 슬아의 아들 하나 있고 남편과 시댁 모두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아왔어요. 양가 부모님 건강하시고 남편하고 제 사이도 좋아서 남부러울 게 없었죠.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둘 다 큰 욕심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에 감사하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최근에 커다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 아들. 사춘기 때도 큰 말썽 안 부리던 아들 때문이에요. 저희 아들은 어렵게 얻은 귀한 아이예요. 남편도 저도 아이를 간절히 바랐지만 앞서 제가 유산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애초에 제 몸 자체가 약한 편이라 의사도 아이를 갖기는 힘들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반쯤 포기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하늘에서 저에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저희 집만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양가 모두 손이 귀해서 가문 전체가 환희로 가득 찼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그러한 기쁨들이 더 커졌고요. 잠깐이라도 만나면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하는 이웃들과 아들의 애교 한번 받고 싶어서 저 몰래 간식을 쥐어주는 이모, 고모 사이에서 세상 행복하게 자랐답니다. 그런 덕분인지 우리 아들은 심성이 참 착하고 영특했어요. 단순히 제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였답니다.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아이였고 중학교 때는 항상 반 1등을 빼놓지 않고 했었죠. 고등학교 때는 잠깐 게임에 빠져서 성적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우등생에 속했고요.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남편과 제가 따로 혼내지는 않았어요. 아이를 낳기 전부터 둘이 굳게 약속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설사 아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절대 혼내지 않기로요. 주변 부부들이 자식 공부시키려다 애 잡는 걸 보고 한 결심이었어요. 낮은 점수의 성적표를 받아온 녀석이 먼저 풀이 죽어서 집에 돌아올 때면 저는 아침부터 준비한 갈비찜으로 아들을 달랬고 남편은 그런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껏 위로해줬죠. 어깨 펴라.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 이 엄마랑 아빠는 내가 그저 바르고 착하게만 크면 그걸로 족하다. 그런 저희의 마음을 알아준 것인지 아들은 크게 방황하지 않았어요. 방황은커녕 공부로 바쁜 와중에 일 마치고 돌아온 남편과 제 어깨를 조물조물 안마까지 해주는 효자였죠. 저희 가족은 그렇게 풍족하진 않지만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아왔답니다. 문제는 아들 대학 졸업 후에 생겼어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취업이 얼마나 힘든지요. 저희 때는 그래도 눈을 낮추면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회사라도 들어갈 수 있었지만 요즘은 회사 문턱 자체를 넘기가 어렵고 넘었다고 해도 인격모독이네 뭐네해서 직원들을 괴롭히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그런 현실을 모르지 않았죠. 높은 스펙과 학벌이 없으면 대기업은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을요.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 바로 취업에 도전하려는 아들을 처음에는 만류했어요. 조금 더 여유롭게 회사에 들어가도 괜찮다. 돈은 인생에서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가진 젊음도 중요하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좋은 경험부터 해라. 하지만 저희의 응원과 격려에도 아들은 취업 전선에 바로 뛰어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변 동기나 선배들이 하나둘 회사에 들어간 게 영향을 끼친 모양이었어요. 또래는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가는데 자기만 혼자 뒤처질 수 없다는 거겠죠. 눈도 높았어요.
이름난 대기업이 아니면 지원 자체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역시 회사들의 문턱은 높았답니다. 나름 수도권 대학의 학점도 그리 나쁘지 않은 아들이었지만 번번이 불합격에 고배를 마셨죠. 어쩌다 서류를 통과해도 면접에서 떨어졌고요. 물론 그럴 때마다 저희 부부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아들이 풀 죽어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고등학교 때처럼 둘이 합심해서 아들을 응원했죠. 괜찮아, 고생이야, 젊을 때 하는 거지. 그래, 내 엄마 말이 맞다. 지금 잠깐 어렵더라도 금방 또 좋은 날이 올 거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저희의 응원이 아들에게는 진부하게 느껴졌나 봐요. 아들은 그저 조용히 제가 차린 밥만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돼요. 이제는 저도 고등학생이 아니니까요. 싸늘한 한마디였죠. 전과는 너무 달라진 아들의 반응에 남편과 저는 당황해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러다 문득 남편의 희끗해진 머리칼이 보이더라고요. 아들만 나이를 먹은 게 아니라 우리도 전과 같지 않다는 걸 느꼈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처럼 아들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때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힘든 나날은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수백 곳의 회사에 이력서를 집어넣은 아들이었지만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니까 긍정적이던 아들도 점점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패기 있게 나서던 녀석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계속 죽고 싶다. 그냥 콱 죽어버리고 싶다. 한강이든 어디든 뛰어들고 싶다. 같은 말들을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아들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물었는데 아들은 시선을 피하면서 그냥 답답해서 나온 소리라고만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해도 딱히 뾰족한 수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저 얼른 이 힘든 시기가 지나서 아들을 알아봐주는 회사가 나타나길 바랐죠. 하지만 그런 저희의 인내와 응원보다 아들의 낙담은 더 컸던 모양이에요. 어느새부턴가 아들이 집에만 있는 날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잠깐 쉬나 보다 싶었는데 나중간이 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루 종일 집에만 있더라고요. 가끔 나가는 것도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가거나 게임하러 가는 것뿐이었고요. 남편과 제가 집에 있는 주말에는 자기 방문을 굳게 잠가 놓았죠. 뭐 하고 있나 싶어 귀를 기울여 보면 게임 소리가 커다랗게 났고요. 분명 원래 저런 아이가 아닌데 그냥 너무 힘들어서 잠깐 방황하는 거겠지.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간을 줬지만 아들의 상태는 더 심해지기만 할 뿐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집 청소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서 아들이 잠깐 나간 사이에 제가 들어가서 쓰레기를 치워야 했죠. 제 아들 방이긴 했지만 들어가 보면 정말 가관이었어요. 컴퓨터 책상에 아무렇게나 쌓인 담뱃재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쓰레기들까지. TV에서 어쩌다 보던 폐인들의 방 같았죠.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하루는 아들을 붙잡고 이야기했어요. 아들, 요즘 너무 나태하게 지내는 거 아니니? 취업하고 회사에서도 잘 지내려면 자기 방부터 잘 정리해야지. 아, 왜 자꾸 참견이에요? 내가 알아서 다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순간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껏 제가 하는 말에 이렇게 버릇없이 대꾸한 적은 없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다그치는 말이 나왔죠. 너 말버릇이 왜 그 모양이야? 엄마랑 아빠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너 취업하겠다고 말만 하면서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는 걸 누가 모를 것 같아? 그런 걸 왜 엄마가 참견하냐고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맨날 나한테 말했잖아요. 취업은 늦어도 되니까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그래서 지금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요. 말을 마치고는 아들이 문을 거칠게 닫아버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동안 아들을 믿고 기다려왔는데
이제 보니 아들의 상태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안 좋구나 싶어서요. 답답한 마음에 넌지시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아들,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보면 내 목만 아픈 세상이야. 조금 작은 회사라도 기초부터 배우면서 시작하면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수 있지 않겠니? 좋은 의도로 한 말이었어요. 계속 집에서 혼자 고통받는 것보다는 일단 일을 시작하면 생각이 바뀔 거로 생각해서요. 하지만 저희 진심 어린 말에도 아들은 상처를 입은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나더러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딴 데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알기는 해요? 200도 못 받아요. 나는 겨우 그런 인생을 살려고 지금까지 버틴 게 아니라고요. 그럼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는 건 일단 뭐라도 시작해야 너한테도 좋을 거야. 아, 내일에 신경 끄라고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또 거칠게 닫아버리는 아들이었어요. 점점 아이의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이 되었죠. 이 일을 어쩌지? 남편한테 이야기해야 하나? 하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일단은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죠.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쩌니 내 아들 딱 캥거루족이 된 것 같은데. 친구의 말에 캥거루족이 뭐냐고 되물었어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모한테 독립하지 못한 성인을 지칭하는 말이더라고요. 딱 들어도 우리 아들 이야기였죠. 무엇보다 문제는 캥거루족 때문에 부모들의 노후까지 망가진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캥거루족이라니. 어릴 적에는 온 동네 귀여움을 받던 아들이 이제는 늠름한 청년이 되어서 사회인이 되어야 할 아들이 다른 곳에 적응하지를 못해서 이제는 남편과 내 신세까지 가로막으려 하다니. 결국 이 문제를 혼자만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갔어요. 남편에게 사실대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죠. 아들과의 말싸움과 친구와 나눴던 이야기까지도요. 남편도 저한테 말을 못했을 뿐이지 그간 혼자서 끙끙 앓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제 말에 동의하면서 자기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분명 장점이 많은 놈인데 세상에 알아봐 주지를 못하니 지금 저렇게 있는 거 아니겠냐고. 무어라 말은 못하고 저하고 같이 한탄만 했어요. 그도 그럴 게 저희 부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둘 다 도시보다는 자연을 좋아하는 편인데 지금껏 아들 때문에 답답한 도시를 버텨온 거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취업하면 다 뒤로 던져버리고 귀농하자고 했었는데 정작 아들이 계속 저 모양으로 저희 곁에 붙어 있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었죠. 어쩌면 지금 당장만이 아니라 친구에게 들은 것처럼 아들이 40, 50될 때까지 저희가 부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드니까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아들이 지금 우리 나이가 되면 저희는 허리 구부정한 노인일 테니까요. 그런 몸 상태가 될 때까지 자식 뒷바라지를 하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지금이야 젊어서 회사에라도 다닐 수 있지만 나이 먹고 둘이 할 수 있는 일은 힘겹게 폐지를 줍는 것뿐일 테니까요. 그런 삶은 정말 살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끙끙 앓다가 남편하고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아들에게 자립심을 심어주기로요. 방법은 작은 월세방이라도 얻어 독립시키는 거였죠. 어릴 때부터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해결해 줘버릇하니 그래서 지금까지 저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 혼자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 나아지지 않겠냐고. 그게 저희가 내린 결론이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의기소침하게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이에게 집을 나가라는 말을 꺼내는 게 어디 쉽나요? 결정을 내리고서도 저희는 언제 말을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에 고민을 더한 끝에 가족 외식을 하자고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그마저도 방에만 있으려는 아들을 억지로 끄집어낸 거였죠. 장소는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는 집 근처 쪽갈비 집이었어요. 당연히 밥 한 끼 먹이고 쫓아내려는 건 아니고 오늘부터 화두를 꺼내서 차근차근 준비시키려 했죠. 먼저 오늘은 아들을 독립시키려는 우리의 계획을 밝히고 이후에는 저희가 독립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월세방 금액 같은 것들을 차례대로 설명해 줄 생각이었어요. 해서 우선 밥부터 먹었죠. 마음껏 먹고 이야기해야 서로 마음이 더 편안해질 테니까요. 아들도 오래간만에 가족 외식의 기분이 좋았던 건지 간만에 웃는 얼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식사를 마쳤어요. 대화를 나누기 위해 가까운 프랜차이즈 카페로 갔죠. 조용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주변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이야기를 꺼냈죠. 사실 오늘은 너한테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다. 남편의 말에 아들이 눈을 느리게 끔뻑이더라고요. 마치 무슨 할 말이 있냐는 것처럼요. 왠지 모르게 엄습하는 불안감에 남편의 손을 꼭 쥐었어요. 남편이 그런 제 손을 잡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내 나이도 벌써 40이 다 되어가고 나랑 내 엄마도 슬슬 원래 계획대로 퇴직한 후에 시골로 내려갈 준비를 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서로를 위해서 내가 독립하는 게 지금 나 쫓아내려고 이러는 거예요? 쫓아내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랑 내 아빠는 그저 널 생각해서. 말을 하다가 아들과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흠칫 놀라고 말았어요. 어릴 적부터 맑고 에너지 넘치던 아들의 눈빛이 탁하게 변해 있었거든요. 무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죠. 그리고 그걸 남편에게 전달하기도 전에 아들의 입이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맞네. 나 쫓아내려는 거. 엄마랑 아빠가 그랬잖아요. 취업은 좀 늦게 해도 되니까 귀중한 경험을 하라고. 그래서 둘이 시킨 대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건데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집에서 나가면 나는 어쩌라는 건데요? 발작이라도 하듯 점점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갔어요.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를 바라보았죠.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몰라, 부모가 아들을 쫓아내려고 하나 봐. 옆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저희는 최대한 아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그런 게 아니다. 너를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널 쫓아내겠냐. 오늘은 이야기를 꺼낸 거고 이제 차근차근 독립을 위한 계획을 함께 세우자는 거라고. 침착하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미 흥분할 대로 흥분한 아들은 목소리를 낮출 생각이 없어 보였답니다. 난 못 나가요. 나 이 집에서 나가라 그러면 그냥 옥상에서 뛰어내려 버릴 거야. 엄마랑 아빠는 나를 책임져야지. 회사나 다른 데서는 날 거부해도 나는 엄마랑 아빠 말대로 착하게 살았으니까 날 책임져야지. 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와서 날 버리려는 건데. 도저히 진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카페 직원들까지 와서 무슨 일인지 묻는 통에 결국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자. 남편의 말을 따라 저는 곧바로 일어났어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남편 손을 잡고 둘이 먼저 집에 돌아왔는데 심장이 쿵쾅대는 게 멈추질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했구나. 이미 둘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이걸 어쩌면 좋지? 온갖 생각이 머리를 휘저었고요. 집에 들어와서 둘이 그저 한숨만 푹 쉬고 있는데 집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이 쿵쿵대며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저희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더라고요. 예, 몸은 씻고 들어가야지. 라는 말에도 대꾸도 없었고요. 그날 이후 저희 집은 적막한 냉전 상태예요. 아들은 계속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게임만 하고 있고
남편과 저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고 돌아와 한숨만 쉬고 있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들을 너무 오냐오냐하고 키운 게 문제였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기에는 저희 아들이 어릴 적에는 대단히 큰 잘못을 한 적은 없었어요. 작은 거짓말을 몇 번 한 적은 있었지만 너무 작은 거라서 혼내기도 뭐했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 두 개씩 넘어가 줬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호되게 혼을 냈어야 했나? 아니면 취업 준비할 때부터 독립하라고 선을 그었어야 했나?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주위의 도움을 구해보니까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긴 하더라고요. 함께 가족 상담을 받아보라는 의견도 있었고, 일단 둘만이라도 집에서 나와 아들한테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라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저희 부부는 아들 때문에 말라 죽을 거라면서요. 저희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지금처럼 아들을 방치하는 게 결코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다는 걸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만 바라보는 아들을 잔인하게 내치는 것도 고민되고 너무 힘든 결정이라 망설여져요. 저렇게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반응해버리니 말도 못하겠고요. 가끔 너무 힘이 들 때면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이 담긴 앨범을 꺼내봐요. 그 안에 담긴 우리 아이는 해맑고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거든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으로만 가득하던 얼굴. 이렇게 아름답던 아이가 어쩌다 지금처럼 되어버린 건지. 부모로서 죄책감이 느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 사연을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요즘 세태가 험하다 보니 천륜간에도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구나 싶고요.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신 김기선 씨께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엇이든 좋으니 댓글로 정답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